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땡땡 주사, 뭐 만능 주사, 뭐 이런 거 같은 광고를 보고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흉터 치료를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때리니까 살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염증 유발하게 되고 이게 또 색소 침착이나 비밀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외부에다 강한 자극을 주는 이런 시술 같은 거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평가가 뭐 높은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사실 한국이 피부과 시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세계학회를 나가보더라도요. 기미나 색소 같은 치료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원탑이거든요.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제 90년대에는 일본이 높았지만 사실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가 거의 색소 치료에 대해서는 전 세계 원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한국 사람이 이런 색소 치료가 발달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피부 반사율로 전 세계의 피부색을 좀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은 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밝은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자, 근데 색소 침착은 백인들에 비해서 잘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색은 굉장히 밝은 민족인데 색소 침착은 잘생기는 타입이니까 당연히 색소 치료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땡땡 주사, 뭐 만능 주사 뭐 이런 거 같은 광고를 보고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제로는 피부가 좋아지려면 4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 4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뭐가 몇 번이 문제다 해서 이 몇 번에서 어느 카테고리가 문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피부 톤을 균일하게. 피부 톤이 색소 때문에만 불균일한 게 아니라 약간의 붉음증, 노란 톤, 그리고 같은 갈색도 깊이에 따라 다 다른 색이기 때문에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결. 이 피부결을 균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텍스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피부의 컨투어, 굴곡이라고 하죠. 눈 밑쪽에 꺼져 있는 부분은 살짝 나오게. 이 팔자주름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들어가게. 팔자주름 쪽은 살짝 나오게. 심술보는 살짝 들어가게. 옆볼 꺼지면 살짝 나오게. 이렇게 해서 얼굴의 굴곡, 컨투어를 매끈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에 광택이 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사실 피부가 타고난다는 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실제로요, 생활 습관 관리 같은 걸 꾸준하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좀 낙담하게 하는 유전적 요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미, 두 번째가 피지인데요. 첫 번째 기미는요, 이제 일반적인 색소 침착이랑 다릅니다. 이거 유전성을 띠거든요. 그리고 대칭성을 띠어요. 30대가 넘어서부터 약간 이렇게 간장 국물 흘린 것처럼 약간 널대대하게 이런 형태를 좀 띠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가 유전성을 많이 띠거든요. 자, 피지 발달이 많으면 어렸을 적에는 여드름으로 고생해. 또 피지 분비가 계속 분비하다 보면 모공이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공이 넓은 걸로 고생해. 또 여드름이 자국이 되거나 흉터가 돼서 고생해. 나이가 되면 그걸 또 가리려고 메이크업이 두꺼워져서 또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돼서 고생해. 그래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지를 파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콜라겐 형성 물질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 유도체를 넣어서 내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거여서 이런 거에서는 뭐 주베룩이나 레디어스와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스킨, 피부를 부스터, 좀 좋아지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피부의 영양제죠. 뭐 리쥬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각종 리프팅 장비, 울세라 같은 무게중심을 위로 올리는 시술이나 써마지처럼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시술, 뭐 온다처럼 지방을 좀 줄이면서 붙이는 장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줄기세포 시술이 있는데 요즘에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좀 피부의 진정한 회복, 젊어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찾으시는 분들도 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상태, 피부가 홍조가 굉장히 심하고 예민한 상태 있죠.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분들이 장벽에 자극을 주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필링 성분이 좀 강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주사 바늘로 자극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술의 성분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그냥 피부 안으로 들어가나요?
약물이 딜리버리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자극을 안 받는데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한 분들은 그 약물을 넣는 과정에서도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리거든요. 피부를 두고 그 위에 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금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레이저를 세게 딱딱딱 때려도 문제가 없는데 이 소금 유리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강한 레이저를 때렸다가 소금 유리가 부서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극이 되고 또한 그 유리 파편들이 안에 있는 두부에 손상을 주니까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나쁜 문제가 연달아 이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술이 무조건 안 좋다를 떠나서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요. 일단 피부 장벽부터 강화시켜주는 시술이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흉터 치료를 위해서는 박피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흉터 치료 때 외부에 자극을 줘서 탈이 차오는 것을 기대해서 시술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박피술 같은 거를 부분 엄청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피부 장벽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심도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 손상을 줬는데 이 외부의 자극이 피부 장벽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거든요. 이 피부 장벽의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이 피부가 예민하고 붉어지고 우리가 실제로 피부가 얇아졌다고 착각하는 그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박피술 받았던 분들 중에서 흉터 치료 받았던 분들 중에서 피부가 얇아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는 thickness, 즉 두께가 얇아진 게 아니라 뭐다? 피부 장벽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회에서도 발표할 때 얘기하는 게 이 밖에서 자극을 줘서 안쪽에다 자극을 주는 outside to inside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장벽을 최대한 인택트하게 살리면서 최소화로 손상을 주면서 안에서 자극을 줘서 얘네가 바깥으로 살이 차오를 수 있게 하는 인사이드 투 아웃사이드 방식을 해주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콜라겐 형성 물질을 같이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박피술, 외부에다 강한 자극을 주는 이런 시술 같은 거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피부가 좋아지려면 제가 4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세 번째가 얼굴의 굴곡을 매끈하게. 이 얼굴의 굴곡이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도 저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모래주머니에 치면요. 모래주머니의 헝겊이 피부고 모래가 지방이라 쳤을 때 이 모래주머니의 헝겊, 피부가 유전적으로 짱짱한 분들이 있어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 친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살은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 얼굴형 그대로 막 40, 50대까지 유지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피부의 밀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유전적으로 이 피부의 밀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별로 없는데도 이 부위가 잘 쳐져요. 이렇게 호빵맨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울세라와 이제 온다를 좀 꾸준히 해줍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력 때문에 생기는 처짐을 위쪽 방향으로 근막을 수축시켜서 올리는데 굉장히 탁월한 장비이고요. 이게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시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근막 쪽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얼굴살이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울세라에 대해서 얼굴 좀 위로 무게중심을 올리는 시술을 해주고요. 그리고 온다는 원리가 뭐냐면 지방을 약간 줄이면서 살이 좀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술보나 요 팔자주름 위쪽에도요. 요 팔자 부위가 이렇게 아래로 꺼져가지고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윗부분의 조직이 처져서 둔덕하게 튀어나와서 생기기 때문에 얘를 살짝 들어가게 한다면 팔자주름이 줄어들거나 거의 사라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위에 그리고 이 부위에 온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다라는 게 다운타임 빨개진다거나 통증이 아예 없어서 마취 연고도 안 바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긴 합니다. 그럼 제가 연령대별로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10대의 피부 관리의 핵심은요, 피지의 관리입니다. 자, 10대 때는 첫 번째 피지가 증가하고 두 번째 피지가 막히는 현상이 가장 핵심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법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피지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늦은 학업으로 자주 먹는 간식이 GI라고 해가지고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이 많거든요. 그게 IGF-1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돼서 이게 피지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대에는요. 피지가 많거나 여드름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좀 세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또한 이제 피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에 클렌징 폼을 좀 챙겨가서 낮에도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밤에 독서실에서 얼굴에 좀 피지가 많아 보이면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많이 예민한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대에는요 오일 프리 보습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10대 때 엄마 거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40, 50대의 보습제의 경우에는 이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지 발달이 많은 시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가 많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생긴 이 10대의 경우에는 뭐 오일 프리 그리고 넌 커메도제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대에는 추천하는 시술은 당연히 뭘까요? 피지를 파괴하는 피지 파괴술이나 여드름 자국 치료 그리고 뭐 흉터 치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20대를 볼게요. 20대부터는 화장 빈도수가 증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20대 중후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여드름 생긴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뭐 안드로겐 등의 피지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이 뭐 나이가 들어 뒤늦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화장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클렌징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대는 첫 번째로는 메이크업 이후에 세안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톤을 밝게 해주는 화장품들의 이 소입자들이 모공에 잘 안 닦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이후에는 이중 세안을 좀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이 더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성분들도 뭐 비비크림, 남성용 컨실러처럼 이제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서 세안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이 세안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화장품들의 입자들이 모공 사이에 저류가 돼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피지와 화장품들의 입자를 좀 확실하게 닦아낼 수 있는 올바른 세안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선크림을 자주 빈틈없이 바르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3-4시간마다 더 발라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출근할 때 한 번 바르면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따사로운 일광욕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침에 발랐던 애들이 거의 액팅을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덧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눈 주변 내에 색소 침착으로 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바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20대에서는 당연히 추천하는 시술은 색소 치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얼굴의 윤곽을 좀 변화시키는 시술들을 좀 많이 선호하십니다. 뭐 울세라 등의 초음파 장비나 꺼진 부분을 좀 메꿔주는 콜라겐 형성 물질,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지방을 줄이면서 붙여주는 온다 같은 장비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자, 이제 30대 넘어서부터는요, 콜라겐 수치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잔주름이 늘고 모공이 늘어지게 되는 느낌 등이 정말 이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제 몸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은 첫 번째로는 보습을 잘하자입니다. 이게 어느 연령대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10대, 20대에는요, 보습제 사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증가된 피지 양이 어느 정도의 기름막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도 했습니다.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안 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발라주자. 평소에 크림 등의 보습제만 몇 종씩 영양크림, 무슨 크림 막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습제에는 기본적으로 밀폐제, 즉 기름막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모공을 4중, 5중 덮으면 모공의 피지가 그만큼 저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성분들의 종류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아침 세안과 저녁 세안을 좀 구분해서 해주자입니다. 이 저녁 세안은요, 메이크업 제품이나 선크림이 발라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안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pH가 낮아야 한다, 약산성이어야 한다 하면서 이런 화장품의 입자를 못 닦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느 정도 세정력이 있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좀 사용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아침 세안에서는 피부가 좀 예민한 분이라면 물 세안 또는 약산성 세안제를 써주고 저처럼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해 줄 수도 있겠죠. 30대에는 추천하는 시술은 뭐가 있냐? 써마제와 같은 탄력 시술이나 울세라와 같은 립팅 시술, 색소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피부에 광택이 나는 스킨 부스터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40에서 50대입니다. 이때는 탄력도도 감소하고 얼굴의 근육과 뼈의 모양도 약간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얼굴 운동법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얼굴의 이 중간 3분의 1 부분 있죠. 여기는 광대승천 운동이라고 해서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이 퇴화가 되면 좀 눈 밑쪽이 꺼져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중간 부위의 근육을 좀 강화시켜 줌으로써 앞광대의 볼륨도 살짝 올라올 수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방법은 광대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해주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오히려 눈가주름이나 이런 데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주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상안면, 얼굴 위쪽에서는 눈 부릅뜨기 운동을 좀 강조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죠. 그리고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좀 약해지면서 눈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이를 극복하려고 이마 근육을 통해서 눈을 들어 올리게 되면서 이마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눈꺼풀 올림 근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이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요.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해줍니다. 이것이 좀 힘들다 라고 하면 이렇게 눈썹을 잡아준 상태에서 눈동자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행동만 하더라도 나중에 몇 번 해보시면 이쪽이 무지근하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좀 포커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하는 시술들은 당연히 앞에서 했었던 30대 시술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의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이제 시술해주는 줄기세포 치료도 추천해 드립니다. 피부 장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료 효과가 아무래도 좋겠죠. 자, 피부 장벽을 얼음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꽝꽝 얼린 단단한 얼음이어가지고 레이저를 때려도 얼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그러니까 레이저를 때리니까 살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파편이 주변에 있는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게 또 색소 침착이나 비밀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빈틈없이. 그리고 3-4시간마다 자주 덧발라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 사용이었죠. 어떻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빈도수로 조절해라. 세 번째는 클렌징인데 클렌징은 저녁, 즉 메이크업이나 선블록 이후에 하는 클렌징과 아침 클렌징을 좀 다르게 해주는 것이 좋다. 4번 얼굴 근육 운동. 어떻게 말씀드렸죠? 중안면을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마 같은 데를 강화시키는데 저 피부심 검색해보시면 아마 얼굴 근육 운동 돌아다니는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